전 시간까지 저희가 변수랑 메소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부분 볼 때 뭐 메소드 설명을 할 때 네. 제가 하나 생략을 한 게 있어요. 요 위에 상단에 클래스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변수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str1, str2 있고 그 변수를 메소드들이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메소드들이 4개가 있잖아요. 그 상단에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상하의 개념으로 봤을 때 클래스라는 애들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메소드 안에 혹은 클래스 안에 변수들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고 각 메소드 혹은 클래스에 변수들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럼 그 아까 말해 주셨던 그 띡띡 그런 거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 띡띡. 는 아, 네. 그러면 변수는 그 메소드 안에 들어있고 또 그 메소드는 큰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하면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변수라는 거는 메소드 안에도 있고 클래스 안에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클래스 바로 밑에 변수 있고 여기 메인 혹은 플러스라는 메소드 밑에 변수라는 게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클래스 밑에도 있고 메소드 밑에도 있어요. 하지만 메소드라는 거는 클래스 밑에 속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메소드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내용인 거고 그런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런 메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변수, 메소드를 배우면서 클래스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클래스는 잠깐 무시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클래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특정 속성과 관련된 것들의 묶음, 여러 개의 메소드와 변수로 구성.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의 메소드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특정 속성과 관련된 것들의 묶음. 서로 다른 클래스가, 하나의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네. 여러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네. 클래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그런 클래스들 간에도 서로 어떤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속성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메소드를 했을 때 그 상황이나 혹은 개발자,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의 기능을 범위를 어떻게 잡아줄 건지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5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메소드들을 묶고 있는 클래스도 서로 다른 메소드들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이게 지금 제가 클래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근, 퇴근, 식사, 기상, 그렇죠? 그렇게 4개가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로 묶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일과. 그러니까 클래스 정의 자체가 하루라는 정의라고 하면 하루 일정과 관련된 메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서로 관련 없는 내용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변수도 이름을 줬고 메소드도 이름을 줬어요. 그럼 클래스도 이름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주로 하는 일, 어떤 기능, 역할과 관련된 이름을 주겠죠. 네. 아까 저희 기준으로 하면 하루 일정에 네. 그거는 관련된 클래스가 될 거고 그것과 관련된 이름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메소드들이 저 밑에 있겠죠. 결국 이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작업이 편해요. 일이 편해요.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클래스가 이제 관계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이제 자바를 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상속 관계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들 간에. 상속이란 단어는 우리들도 쓰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맞아요.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클래스가 서로 다른 2개가 있을 때 누가 하나를 상속하고 누구는 상속당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클래스지만 포함 관계가 생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지금까지는 묶어 있었잖아요. 한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 안에 변수가 있고.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게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가 또 하나 있으면 그게 겹쳐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인데 상속을 하면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여기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상속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자바에서도 뭐 부모 클래스다, 자식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가요. 우리가 쓰는 상속과 자바에서 쓰는 상속이라는 용어는 좀 그쵸, 뭐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의 특징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제에서 메소드 말고도 그 메소드를 묶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클래스의 시작, 끝, 그리고 그 사이에 변수 있고 메소드 있고. 큰 구조는 그려질 수가 있겠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 변수와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클래스들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만 얘기했지만 상속 말고도 더 다른 관계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변수, 메소드, 클래스들로 코딩을 한다, 개발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언어도 선택해야 되고 그 언어 선택한 언어에 대해서 문법을 알아서 그 문법대로 내가 원하는 게 돌아가도록 코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보기 이전에는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 코딩 개발이 안 된 게 없거든요. 어플,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전자기기나 예전에는 하드웨어, 뭔가 실물이 있는 걸 만드는 걸 기준으로 그걸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기계였어요. 우리가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차 운전하면 그 자동차마저도 이제 거기 안에 코딩,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율주행차 뭐 그런 게 되는 거겠죠. 요즘에는 뭐 4차 산업이네, 뭐 IoT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제 예전에 하드웨어, 실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기계랑 소프트웨어랑 같이 동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거, 코딩된 거, 개발된 내용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지금 자동차 가져서 뜯어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웹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웹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나오는 메뉴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하지만 늘 누르는 것만 누르셨겠죠. 복사, 붙여넣기, 그렇죠, 저장하고 그런 것만 누르셨겠죠. 그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주셨겠죠.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고 웹브라우저를 뭘 쓰시냐에 따라 다른데 크롬 기준으로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어요. 누르시면 지금 뭔가 또 알 수 없는 저도 뭔가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 이것도 결국 앞에서 우리가 봤던 홈페이지, 이 페이지가 나오기 위해서 개발을 한 내용이에요. 자동차나 뭐 서버 쪽, 어플 쪽은 이런 걸 보기가 쉽지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웹페이지는 소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클릭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씩 매칭되는 게 있어요. 뭐 네이버, 제휴제약, 기업일리, 삼성센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들이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개발을 한 소스가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코딩된 내용을 어디 있냐, 눈으로 보고 싶다 했을 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웹페이지도 분명 개발을 한 결과물이니까요.